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영어를 미국의 오피셜 랭귀지, 즉 공용어로 선포했습니다. 미 전역에서는 30여 개 주에서 입법을 통해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고 있지만 연방 차원에서는 때때로 시도됐다가 실패해 왔는데요. 이에 따라 이번 선포로 연방 차원에서 한국어 등 외국어 지원 등이 축소되지 않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경이민 정책의 표본 중 하나로 꼽혀본 영어의 미국 공용어 지정이 선포됐습니다. 영어를 쓰고 있는 미국에서 유일한 오피셜 랭귀지 공용어로 선포하는 게 당연한 일로 보이지만 정부 문건이나 통번역 서비스 등에서 연방 지원이 대폭 축소되고 결국 끊기게 될 수 있어 이민사회에서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영어를 미국의 오피셜 랭귀지, 즉 공용어로 지정한다고 선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어를 미국 공용어로 선포한 것은 연방 차원에서는 250년에 가까운 미국 역사상 최초로 기록됐습니다. 미 전역에서는 30여 개 주에서 입법을 통해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해놓고 있으나 연방 차원에서는 때때로 시도됐다가 반이민 정책으로 규정돼 실패해왔습니다. 그만큼 영어를 주로 쓰고 있는 미국에서 영어를 오피셜 랭귀지로 규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미국이 이민의 나라로 스페인어, 중국어, 따갈로그어, 한국어에 이르기까지 여러 언어들도 광범위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라는 반이민 정책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연방 센서스에 따르면 미국민 가정에서는 현재 78%가 영어만 사용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어가 아닌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미국 거주민들은 전체 21.6%인 6,8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어를 쓰는 라틴어들이 전체 14%인 4,350만 명이나 있고 중국어 350만, 따갈로그어 176만, 베트남어 157만, 한국어는 110만 명으로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나 선거 안내서 등 문건에 영어 아닌 언어로 표기해 이민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고 통역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마련한 영어 공용어 선포를 위한 행정명령에는 정부 문건이나 서비스에서 영어가 아닌 언어로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영어가 공용어로 지정됨에 따라 적어도 연방 차원의 외국어 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되고 결국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DEI, 즉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에 입각한 각종 이민사회나 이민옹호단체 지원을 거의 없애려 하고 있어 영어 공용어 선포에 맞춰 연방 언어 지원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연방 지원이 끊기면 이민자들이 많이 몰려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를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축소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체 간판에 영어만 쓰고 한글 등은 없애도록 하는 초강경 조치는 강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00만 달러의 골드카드 영주권을 팔겠다는 깜짝 제안을 하고 나섰습니다. 전 세계 부자들이나 미국 대기업들이 외국 인재를 영입할 때 500만 달러를 내면 영주권을 받게 되고 한 해 100만 개 판매에 얻은 5조 달러를 국가부채 상환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100만 달러 안팎의 투자 이민은 폐지됩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2주부터 500만 달러를 내면 미국 영주권을 받는 골드카드를 판매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대신 현재 80만 달러 내지 105만 달러를 투자하면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는 EB5 투자 이민은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상무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배석한 자리에서 우리는 2주 후부터 골드카드를 판매하려 한다며 500만 달러를 내면 미국 영주권을 받게 되고 미국 시민권 길도 열리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Selling a gold card. You have a green card. This is a gold card.
We're going to be putting a price on that card of about $5 million, and that's going to give you green card privileges plus. It's going to be a route to citizenship.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부자들이 500만 달러씩 내고 미국에 많이 오면은 미국 내에서 돈도 쓰고 세금도 납부하며 일자리도 창출하게 되는 여러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애플과 같은 대기업들이 외국 인재들을 영입하려 할 때 1인당 500만 달러씩 내주고 영주권을 받게 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companies will pay to get people in. For instance, you today graduate from the Wharton School of Finance or Harvard or Stanford or any college and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2주부터 골드카드를 판매하기 시작해 한 해에 100만 개를 팔면 5조 달러나 들어온다며 이를 국가부채를 줄이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1000만 개를 팔면 50조 달러로 현재 미국 국가부채 35조 달러를 단숨에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mple, 1 million cards would be worth $5 trillion. $5 trillion. Wow. And if you sell 10 million of the cards, that's a total of $50 trillion. Well, we have 35 trillion in debt. That'd be nice. So 이에 베스켓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와우라며 감탄사를 터뜨리고 트럼프 골드카드로 부르면서 여러 가지 막대한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민권 규정을 바꾸려면 연방의회 입법이 필요하지만 영주권은 행정부 차원에서 조정해 시행할 수 있다며 2주부터 즉각 골드카드 판매 착수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다만 중국이나 러시아 등의 부자들도 500만 달러를 내고 골드카드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철저한 심사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러트닉 상무장관은 강조했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트럼프 골드카드를 신설 시행하는 대신에 사기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해온 EB5 투자 이민은 없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idiculous EB5 program. We're going to end the EB5 program. We're going to replace it with the Trump Gold Card. 한국인들에게는 14억 원이면 도전해온 투자임의 길이 막히고 60억 원짜리 트럼프 골드카드로 가격이 뛰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투자이민 폐지 소식이 더 충격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투자이민은 리저널 센터와 시골 지역은 80만 달러, 대도시는 105만 달러를 투자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데 1년에 1만 개까지 발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2023 회계년도에 450여 명이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아 중국 6,300여 명, 인도 800여 명, 베트남 550명에 이어 4위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한국인들은 슈퍼부자를 제외하고는 주로 예전에는 50만 달러, 지금은 80만 달러를 리저널 센터에 간접 투자하고 영주권을 취득해온 길이 막히게 돼 더 좁은 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첫 한 달간 불법 입국자들을 2만여 명 체포하고 3만 7천여 명을 추방한 것으로 국토안보부가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을 통해 미입국해 들어온 불법 입국자 체포 추방에 가속도를 내기 위해 아이스 이민단속국 국장 대행을 경질하고 일선 작전 지휘로 이동시키면서 더욱 총력전을 펼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토안보부는 출범 첫 한 달 동안 미 전역에서 전개한 작전으로 불법 체류자 2만여 명을 체포하고 3만 7,660명을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we set records on the least number of illegal aliens coming in, migrants coming into our country that we've had in more than 50 years. So it's amazing what they've done, and Christie and Tom Homan, the job they've done has been absolutely amazing. We set records. 미국 내 불법 체류자 구치 시설의 수용 능력은 4만 1,500명인데 거의 다 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첫 한 달 동안 아이스가 미국 내 단속에서 체포한 불법 체류자들이 2만여 명이고 CBP가 국경에서 붙잡은 불법 입국 시도자들이 2만 2천 명으로 거의 비슷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에 국경에서 붙잡은 불법 입국 시도자들은 하루 평균 359명으로 1년 전보다 90% 이상 급감했으며 최근에는 하루 200명 아래로 떨어져 국경 봉쇄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국경 봉쇄와 미국 내부 단속이 크게 다른 실적을 내자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서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President Trump has a clear message for those that are in our country illegally. Leave now. If you don't, we will find you and we will deport you. You will never return. 첫째, 트럼프 행정부는 첫 달 한 달간의 실적은 당초 기대치에는 못 미친다고 판단하고 아이스 이민세관 집행국의 칼렙 비텔로 국장 대행을 경질했습니다. 다만 베테랑 이민단속 요원을 완전 해고하지는 않고 일선에서 작전을 독려하도록 새로운 역할을 맡겼습니다. 둘째, 국토안보부는 이미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할 권한이 있는 직속 HSI 7,700명을 비롯해 FBI 연방수사국 6개 지부 수천 명, ATF 알코올담배 총포국, DEA 마약단속국, 연방마살 등 수만 명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 특별수사대인 IRS CIA 2,300명에게도 이민단속 권한을 부여해 2라운드 작전에서는 일터급습을 대폭 확대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셋째, 불법 체류자 수용 능력의 한계로 체포작전마저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매우 이른 시일 내에 구축이 가능한 미군 기지 10여 군데에 텐트 캠프를 신설해 1,000명에서 10,000명까지 수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포트 블리스에는 트럼프 일기 때에도 이민 구치 시설을 설치한 바 있어 1,000명으로 시작해 10,000명을 수용하는 전진기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군 기지 10여 곳에 불법 체류자들을 수용하게 되면 현재 수용 능력 41,500명이 10만 명으로 2배 이상 급증하게 됩니다. 여기에 관타나모 미 해군 기지에 3만 명을 수용하는 텐트 시설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넷째,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등록을 요구해 불응하다가 체포되면 형사범죄로 가중처벌해 $5,000의 벌금이나 6개월까지의 징역형에 처하고 이를 피하려면 스스로 미국을 떠나도록 자진 출국을 최대한 유도하는 방안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악 중에 최악으로 꼽혀 최근 테러 단체로 지정한 갱단들과 마약과 인신매매 카르텔 등의 조직원들에 대해서는 1798년에 적국 외국인법을 적용해 추방재판 절차 없이 즉각 추방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내 불법 입국자들을 범죄 수사나 치안 유지, 불법 교통 단속 중에 체포할 수 있는 지역 사법 당국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로부터 불법 입국자 단속 권한을 부여받은 지역 경찰 당국은 플로리다와 텍사스를 중심으로 6개 주 13개 사법기관들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 불법 입국자 체포 추방 작전에서 인력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하려는 레드스테이트 지역들의 사법기관들에게 불법 입국자 체포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월 들어 287G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합의를 체결하고 치안 활동이나 범죄 수사, 교통 단속 시에 불법 입국자들을 체포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곳이 플로리다와 텍사스를 중심으로 6개 주에서 13곳의 사법기관들로 늘어난 것으로 아이스가 밝혔습니다. 세 종류의 287G 프로그램 중에서도 TFM으로 불리는 태스크포스가 가장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태스크포스 협약을 맺은 지역 경찰이나 셰리프국, 수사국 등은 평소에 사법 업무를 수행하다가 불법 입국자들을 만나면 체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 태스크포스 팀이 치안 유지, 범죄 수사, 심지어는 고속도로 순찰 등 교통단속 시에도 불법 입국 체류자들을 포착해내면 체포하고 구치하고 있다가 아이스 연방당국에 인계하게 됩니다. 이는 불법 입국자들은 이들 주에서는 지역경찰의 불심 검문 끝에 체포돼 구금되고 추방 절차에 넘겨질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월 들어 국토안보부와 287G 프로그램 중에서 태스크포스 협력을 맺은 지역은 플로리다, 텍사스, 캔자스, 오클라호마, 오하이오, 네바다 등 5개 주이고 뉴햄프셔가 곧 서명할 계획입니다. 6개 주에서 13곳의 사법기관들이 불법 입국자 체포 권한을 부여받고 체포에 직접 나서게 됩니다. 플로리다에선 고속도로 순찰대, 농림단속국이 포함돼 불법 입국자들이 이 지역에선 교통단속에 걸리거나 농장에서 일하다 지역 사법당국에 체포될 수도 있는 시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텍사스는 법무부와 2곳 카운티들의 셰리프국이 불법 입국자 체포에 나섰습니다. 오클라호마에선 공공안전국, 수사국, 담배국 등이 체포 권한을 부여받아 통상적인 수사나 조사 과정에서 불법 입국자들을 체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캔자스에서도 수사국이 불법 입국자 체포 권한을 부여받아 통상적인 치안 유지나 범죄 수사에서 광범위하게 체류 신분을 파악하고 불법 입국 체류자들을 체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안보부의 다른 두 가지 287G 프로그램 중에서 제무로 불리는 플랜에서는 60곳의 교정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해당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외국인들이 석방될 때 아이스에 미리 알려 석방 즉시 체포해 추방시킬 수 있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287G 프로그램의 WSO 플랜에는 12개 주의 80곳이 참여하고 있는데 지역 수감시설에서 영장을 집행해 추방 대상자들을 미리 체포해 연방당국에 넘기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소재 연방지방법원이 소송을 건 원고 측 예배 장소에서는 불법 입국자들을 체포하는 단속을 일시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중지령은 침례교 등 소송을 건 해당 종교단체에만 적용되지만 보다 광범위한 소송이 이미 제기돼 있어 이른바 민감 장소인 예배 장소에서의 불법 입국자 체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30년 이상 지속되어 온 민감 지역들인 학교와 병원, 교회, 법원 등에서도 불법 입국 체류자 단속을 허용한 정책이 소송을 당하고 있는데 그중 예배 장소에서 불법 입국자 체포를 제한하는 연방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메릴랜드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테오도르 추앙 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종교기관들에서는 불법 이민 단속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추앙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예배 장소에서 불법 이민 단속을 벌이게 되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본안 심리를 벌이기에 앞서 불법 이민 단속을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앙 판사는 그러나 이번 중지 명령이 미 전역의 모든 예배 장소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건 원고 측 종교기관들에만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예배 장소에서도 불법 이민 단속이 가능하다고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예배 장소 불법 이민 단속이 일시 중지되는 곳은 37개 주에서 1,400여 개 교회가 있는 합동 침례교회들과 퀘이커교 그리고 시크교 예배 장소 등으로 한정됩니다. 소송을 건 원고 측은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펜실베니아, 매사추세츠를 소재지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미 전역의 예배 장소에서 불법 이민 단속을 중지하려는 다른 소송이 걸려 있어 추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기독교와 유대교 등 20여 곳이 연대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습니다. 이들 교계는 트럼프 행정부가 예배 장소에서 불법 이민 단속을 벌여 불법 입국자들을 체포하려는 행위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불법 이민 단속이 본격화되면 교육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불법 이민 단속을 벌이면 심각한 환자들이 병원 찾기와 치료까지 회피하는 사태가 확산되기 때문에 관련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도 불법 이민 단속을 전개하면 법원의 출두 명령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가로막아 또 다른 범법 행위를 추가하게 만드는 셈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학교와 병원, 예배 장소와 법원 등을 민감 장소로 지정해 30년 이상 불법 이민 단속을 거의 실시하지 않아 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토안보부 장관의 지시 메모를 통해 민감 장소들도 아이스 명단에 있는 범죄 불법 체류자 단속을 예외로 두지 말 것을 지시해 불법 입국자 체포가 가능하도록 바꿔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입국 체류자들에게 전용 웹사이트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불응 시 형사범죄로 처벌하는 제도를 시행키로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신고 전담 웹사이트와 신고 양식을 마련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전하고 등록 거부 시에는 $5,000의 벌금이나 6개월까지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 가속도를 내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등록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은 이제 미국을 떠나야 할 때라며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찾아내 추방시킬 것이며 다시는 미국에 못 오게 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President Trump has a clear message for those that are in our country illegally. Leave now. If you don't, we will find you and we will deport you. You will never return. 국토안보부의 전략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 가속도를 내기 위해 모든 수단과 자원 예산을 총동원하고 있고 최대한 신속 추방과 자진 출국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안보부는 14세 이상의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하도록 의무하는 제도를 곧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신고 전담 웹사이트와 신고 양식을 마련하는 대로 공지한 후 30일 안에 14세 이상 불법 체류자들로부터 등록을 접수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등록하지 않는 불법 체류자들은 적발됐을 경우 1인당 $5,000씩의 벌금이나 6개월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국토안보부는 경고했습니다. 한인을 비롯한 전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들과 다카 드리머 등은 이미 연방당국이 정보를 갖고 있어 다시 등록할 필요는 없으나 주소 이전 시 신고해야 한다고 국토안보부는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의 불법 체류자 등록제는 실제로 등록할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므로 등록하지 않는 불체자들을 형사범죄로 처벌하겠다는 뜻으로 앞으로의 단속에서 체포되는 외국인들에게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체포돼 등록하지 않은 형사범죄까지 추가될 경우 가중처벌받아 추방 대상자로 분류해 신속 추방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민사범죄를 넘어 형사범죄자로 분류되는 불법 체류자들은 여러 가지 혐의를 추가해 신속 추방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면 막대한 벌금을 물거나 징역을 살기보다는 자진 출국을 선택하게 될 것으로 보여 자진 출국을 최대한 유도하려는 방안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갖가지 방법을 총동원해 불법 체류자들이 대거 스스로 미국을 떠나도록 유도해 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2기 첫 달 불법 입국자 체포 추방 작전이 다소 미흡한 실적을 내자 2단계에서는 자원과 예산을 총동원해 신속 추방할 계획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전직 이민단속요원과 사법집행관들을 일시 재고용해 불법 입국자들을 체포하고 국방계약사들을 총동원해 미군 기지에 대규모 수용시설과 프로세싱 캠프를 설치해 내년 중간선거 때까지 신속 추방하려는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2기 첫 달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이 다소 미흡한 실적을 내자 2단계에서는 모든 방법과 자원, 예산을 총동원해 상상 초월 작전을 전개할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11월 중간선거 때까지 1200만 명의 불법 체류자 거의 전원을 추방할 수 있다는 국방계약사들의 야심찬 플랜을 건네받고 채택과 시행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 때 미군들에게 보안과 훈련, 병참을 지원했던 블랙워터 등 국방개혁 회사들이 마련한 26쪽으로 된 청사진에 따르면 250억 달러를 들여 2026년 11월 중간선거 때까지 불법 체류자들을 한 달에 50만 명씩 1200만 명 거의 전원을 추방하는 작전을 펼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소 비현실적인 목표로 보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계약 회사들의 지원과 방법들을 총동원해 부진한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한층 강화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들의 제안들을 보면 첫째, 은퇴한 아이스, CBP 등 이민단속 요원들은 물론이고 전직 경찰과 보안관 등 모든 사법집행관들을 10,000명 정도 일시 고용해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체포에 나서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단기간의 교육과 훈련만 실시해도 되므로 이른 시일 내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트럼프 첫 한 달 동안 불법 체류자들을 15,000명 정도 체포하고 자진 출국, 육로 송환을 포함해 37,700명을 추방하는 데 그쳐 아이스 국장 대행을 해임하고 일선 업무로 돌리는 사태를 겪었습니다. 국방계약사들의 청사진에서는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현재보다 600%나 급증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둘째, 체포하는 불법 체류자들을 미군 기지에 수용하고 추방 절차까지 끝내 신속 추방하는 대책을 거의 확정하고 있습니다. 국방계약사들의 제안을 채택한 듯 국토안보부와 국방부는 이미 텍사스 엘파소 인근에 있는 포트 블리스 군기지에 체포하는 추방 대상자 10,000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디텐션 캠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이외에도 플로리다 공군기지, 뉴저지 합동군기지, 유타, 뉴멕시코, 콜로라도 우주군기지, 오레건, 미네소타, 와이오밍, 워싱턴주, 북가주, 뉴욕 나야가라 폭포 인근 기지 등 10여 곳에 추방 대상자 수용 캠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셋째, 추방 대상자 수용 시설에는 프로세싱 캠프도 설치하고 연방검사와 법률보조원 2천여 명을 배치해 현장에서 추방 시기를 결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악 중에 최악인 중범죄자, 갱단은 마약이나 인신매매 조직원들은 물론 최종 추방령을 받았거나 2년이 안 된 불법 체류자들은 별도의 추방재판 절차가 불필요하므로 즉각 신속 추방자로 판정해 미군 수송기나 국방계약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49대 항공기편으로 추방시키게 됩니다. 공화당이 4년간 예산으로 하원안에서는 1,100억 달러, 상원안에서는 1,750억 달러나 곧 확정하려 하고 있어 2단계 상상 초월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이 실제로 전개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